심리학 개관 Q5 제7장 학습 학습의 기본 개념과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 첫 번째, 학습이란 무엇인가? 학습의 기본 형태는 어떤 것인가? 학습은 새로우며 비교적 지속적인 정보나 행동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연합학습에서 우리는 특정 사건들이 함께 발생하는 것을 학습한다.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에서는 둘 이상의 자극을 연합시키는 것을 학습한다. 자극이란 반응을 유발하는 사건이나 상황을 말한다.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는 반응을 그 결과와 연합시키는 것을 학습한다. 인지학습을 통해서는 행동을 이끌어가는 신적 정보를 획득한다. 예컨대 관찰학습에서는 사건을 관찰하고 다른 사람을 지켜봄으로써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학습에 대한 행동주의 견해는 무엇인가? 조건 형성에 대한 파블로프의 연구는 행동주의의 초석을 놓았다. 행동주의란 심리학이 심적 과정을 참조하지 않으면서 행동을 연구하는 객관적 과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견해이다. 행동주의자는 학습의 기본 법칙들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 종에게서 동일하다고 생각했다. 세 번째, 파블로프는 누구인가?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의 기본 성분들은 무엇인가? 러시아의 생리학자인 이반 파블로프는 학습에 대한 새로운 실험을 수행했다. 그의 생애에서 마지막 30년에 걸친 20세기 초기의 연구는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이 학습의 기본 형태임을 증명하였다.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은 유기체가 자극들을 연합시키게 되는 유형의 학습이다.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에서 중성자극은 조건 형성 이전에는 아무 반응도 유발하지 않는 자극이다. 무조건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침 흘리기와 같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다. 무조건 자극은 입속의 음식이 침을 촉발하는 것처럼 학습하지 않은 반응을 자연적이고 자동적으로 촉발하는 자극이다. 조건 자극은 이전에는 소리와 같이 중성 자극이었던 자극이 먹이와 같은 무조건 자극과 연합한 후에 조건 반응을 촉발하게 된 자극이다. 조건 반응은 조건 자극에 대해서 학습한 반응인 것이다. 네 번째,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에서 획득, 소거, 자발적 회복, 일반화, 변별 과정은 무엇인가?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에서 획득은 중성 자극을 무조건 자극과 연합시킴으로써 무조건 자극이 조건 반응을 촉발하게 되는 것이다. 획득은 중성 자극을 무조건 자극 직전에 제시함으로써 대략 0.5초 유기체로 하여금 다가오는 사건에 준비하도록 만들 때 가장 쉽게 일어난다. 다시, 획득은 중성 자극을 무조건 자극 직전에 제시함으로써 대략 0.5초 유기체로 하여금 다가오는 사건에 준비하도록 만들 때 가장 쉽게 일어난다. 이 결과는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이 생물학적으로 적응적이라는 견해를 지지한다. 고차 조건 형성을 통해서 새로운 중성 자극을 새로운 조건 자극으로 만들 수 있다. 속어는 조건 자극이 더 이상 무조건 자극을 신호해주지 않을 때 반응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다시, 속어는
조건 자극이 더 이상 무조건 자극을 신호해주지 않을 때 반응이 감소하는 현상이 소고이다. 자발적 회복은 휴식 기간 후에 이미 소거되었던 반응이 다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반화는 조건 자극과 유사한 자극들에 반응하는 경향성을 말하고, 변별은 조건 자극과 다른 무관련 자극들을 구분하는 학습한 능력이다. 그럼 5번째, 파블로프의 연구가 여전히 중요하게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파블로프는 중요한 심리 현상을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으며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이 모든 동물 종에게 적용되는 학습의 기본 형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6번째, 파블로프의 연구는 인간의 건강과 웰빙에 어떻게 작용되어 왔는가? 왓슨은 파블로프의 원리들을 학습된 공포에 어떻게 적용하였는가?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 기법은 몇몇 심리 장애에 대한 행동 치료를 포함하여 인간의 건강과 웰빙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신체의 면역 시스템도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에 반응을 보일 수 있다. 또한 파블로프의 연구는 인간의 정서와 행동이 비록 생물학적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조건 반응들의 묶음이라는 왓슨의 생각에 대한 토대를 제공하였다. 왓슨은 어린 앨버트 연구에서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 원리들을 적용하여 특정 공포가 어떻게 조건 형성될 수 있는지를 입증하였다. 다음, 조작적 조건 형성. 자, 7번째, 조작적 조건 형성이란 무엇인가? 강화가 뒤따르는 행동이 증가한다. 처벌 자극이 뒤따르는 행동은 감소하기 쉽사이다. 자,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는 강화가 뒤따르는 행동이 증가하고 처벌 자극이 뒤따르는 행동은 감소한다. 8번째, 스키너는 누구인가? 어떻게 조작 행동을 강화하고 조성하는가? 스키너는 학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으며 나중에 심리학을 전공하고자 대학원에 입학한 포부가 대단한 작가였었다. 그러나 오늘날 행동주의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논란의 대상이 된 인물이 되었다. 에드워드 손다이크의 효과의 법칙을 확장한 스키너 등은 조작실, 그러니까 스키너 상자에 집어넣은 쥐나 비둘기의 행동을 원하는 행동으로 조금씩 접근하도록 만드는 강화물을 사용하여 조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9번째,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는 어떻게 다른가? 강화물의 기본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강화는 행동을 강력하게 만드는 결과이다. 정적 강화는 바람직한 자극을 제공하여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이고, 부적 강화는 혐오 자극을 제거하여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배고플 때 먹이를 제공받는 것이나 병이 났을 때 구토가 멈추게 하는 것과 같은 1차 강화물은 생득적으로 만족을 제공하는 것이며 학습이 필요하지 않다. 동과 같은 조건 강화물 혹은 2차 강화물의 만족스러운 까닭은 음식이나 약물과 같은 기본적인 보상과 연합하는 것을 학습하였기 때문이다. 즉각적인 강화물은 보상을 즉시 제공한다. 지연 강화물은 만족을 지연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10번째, 상이한 강화 계획들이 어떻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강화 계획이란 반응을 얼마나 자주 강화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원하는 반응이 나타날 때마다 강화를 주는 연속 강화에서는
학습이 신속하게 일어나지만 보상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때 속어도 신속하게 일어난다. 부분 강화에서는 최초의 학습이 느리게 일어나지만 그 행동은 속어에 대한 저항이 훨씬 크다. 고정 비율 계획은 일정한 수의 반응 후의 행동을 강화한다. 변동 비율 계획은 예측할 수 없는 시행 후에 강화를 준다. 고정 간격 계획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는 행동을 강화한다. 변동 간격 계획은 예측할 수 없는 시간 후에 강화를 준다. 11번째, 처벌은 부적 강화와 어떻게 다른가? 처벌은 어떻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처벌은 아동의 반항과 같은 행동의 빈도를 낮추기 위하여 회초리와 같이 원치 않는 결과를 제공하거나 좋아하는 장난감을 치워버리는 것처럼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두통약을 복용하는 것과 같은 부적 강화는 혐오 자극, 즉 두통이란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원하는 결과, 즉 통증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난다는 이 원하는 결과는 두통을 없애기 위하여 두통약을 복용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처벌은 원치 않는 행동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억압하고 공격성을 가르치며 공포를 조장하고 변별을 부추기며, 즉 다시 말해서 처벌 자극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변별을 부추기게 되고 우울과 무기력감을 조장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12번째, 스키너의 생각이 논쟁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무엇인가? 그의 조작적 조건 형성 원리들을 어떻게 학교, 스포츠, 직장, 가정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 스키너 원리의 비판자들은 그 접근이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고 행동을 통제하고자 시도함으로써 사람들을 비인간화시킨다고 생각했다. 스키너는 이미 외적 결과가 사람들의 행위를 제어하고 있으며 강화는 행동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처벌보다 더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응수하였다. 학교에서 교사는 조성기법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으며 상호작용적 소프트웨어와 웹사이트를 사용하여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스포츠에서 코치는 선수에 보이는 성과에 보상을 줌으로써 선수들의 기량과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다. 직장에서 관리자는 잘 정의되고 달성 가능한 행동에 보상을 줌으로써 생산성과 사기를 고양시킬 수 있다. 가정에서 부모는 바람직한 행동에 보상을 주고 그렇지 않은 행동에는 보상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스스로도 자신의 목표를 천명하고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감시하며 그 행동에 보상을 주고 그 행동이 습관적으로 바뀜에 따라 점차적으로 보상을 줄이는 방식으로 행동을 조정해 갈 수 있는 것이다. 13번째, 조작적 조건 형성은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과 어떻게 다른가?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 유기체는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사건 간의 연합을 학습한다. 이러한 형태의 조건 형성은 조작 행동, 즉 환경에 조작을 가하고 보상이나 처벌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을 수반한다.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에서 유기체는 자신이 제어하지 못하는 자극, 사건 간의 연합을 형성한다. 다시,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에서는 유기체가 자신이 제어하지 못하는 자극, 사건 간의 연합을 형성한다.
이 형태의 조건 형성은 반응 행동, 즉 특정 자극에 대한 자동 반응을 수반한다. 그러니까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 유기체는 조작 행동, 그러니까 환경에 조작을 가하고 보상이나 처벌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을 수반하는데,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에서는 반응 행동, 즉 특정 자극에 대한 자동 반응을 수반한다. 다음 생물학적 소임, 인지, 그리고 학습. 14번째, 생물학적 제약은 어떻게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 원리들은 생물학적 소인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어떤 연합의 학습은 다른 연합의 학습보다 더 용이하다. 학습은 적응적인데 각 동물종은 생존에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학습하게 된다. 생물학적 제약은 조작적 조건 형성에도 작동한다. 생물학적 제약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은 동물들이 생물학적 소인을 가지고 있는 행동 패턴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지속적이지 못하게 된다. 15번째, 인지과정은 어떻게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에서 동물은 무조건 자극이 나타날 시점을 학습하고 자극과 반응 간의 연계를 자각하기도 한다.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는 인지도와 잠재 학습 연구가 학습에서 인지 과정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다른 연구들은 외재적 동기를 조장하는 지나친 보상이 내재적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16번째, 관찰학습은 연합학습과 어떻게 다른가? 거울 뉴런은 어떻게 관찰학습을 가능하게 만들어준가?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모방하는 관찰학습에서는 대리적 강화나 처벌을 경험함으로써 특정 행동의 결과를 예상하는 것을 학습한다. 연합학습에서는 단지 상이한 사건들 간의 연합을 학습할 뿐이다. 두뇌의 전두엽은 다른 사람의 두뇌 활동을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심리학자는 거울 뉴런이 이 과정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고 믿고 있다. 다른 사람이 특정 행위, 예를 들어 통증에 반응하거나 입을 움직여 말을 하는 것, 이런 특정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관찰할 때 우리 자신이 그 행위를 수행할 때와 동일한 두뇌 영역이 활동한다. (17번째) 친사회적 모델링과 반사회적 모델링의 영향은 무엇인가? 아동은 따라하는 행동이 친사회적,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며 도움이 되는 이런 친사회적이든 아니면 반사회적이든지 간에 모델이 행하고 말하는 것을 흉내내는 경향이 있다. 만일 모델의 행위와 말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아동은 자신이 관찰하는 위선을 흉내내기도 한다. 제8장 기억. 기억 연구와 부호화. 첫 번째, 기억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기억을 측정하는가? 기억이란 정보의 저장과 인출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하는 학습을 기억이라 한다. 다시, 기억이란 정보의 저장과 인출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하는 학습을 기억이라고 한다. 기억의 증거는
나중에 정보를 보다 쉽게 회상하거나 재인하거나 재학습하는 것일 수 있다. 두 번째,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인간의 기억 시스템을 기술하고 있는가? 심리학자들은 기억 모형을 사용하여 기억에 관하여 생각하고 소통한다. 정보 처리 모형은 부호화, 저장, 인출의 세 과정을 수반한다. 민첩한 두뇌는 많은 것들을 병렬 처리의 방법으로 몇몇은 무의식적으로 동시에 처리한다. 연결주기 정보처리 모형은 기억을 상호 연결된 신경망의 산물로 간주하며 이러한 다중궤적 처리에 초점을 맞춘다. 애트킨슨 시프린 모형, 다시 애트킨슨 시프린 모형에서 세 가지 처리 단계는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이다. 보다 최근의 연구들은 이 모형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 개념을 포함시켜 개선해왔다. 첫 번째, 작업기억은 두 번째 기억 단계에서 일어나는 적극적인 처리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자동 처리는 의식적 자각 이면에서 진행되는 정보 처리를 다루기 위한 것이다. 다시, 최근 연구 두 가지, 작업기억은 두 번째 기억 단계에서 일어나는 적극적인 처리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자동 처리는 의식적 자각 이면에서 진행되는 정보 처리를 다루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 외현기억과 암묵기억은 어떻게 다른가? 인간의 두뇌는 이중궤적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처리한다. 사실과 경험의 의식적 기억인 외현기억, 즉 선언기억은 통제 처리를 통해서 만들게 되는데 의식적 노력과 주의를 요구한다. 기술의 획득과 조건연합을 포함한 암묵기억, 다시 기술의 획득과 조건연합을 포함한 암묵기억, 즉 비선언기억은 자동 처리를 통해서 자각하지 않은 채 일어난다. 네 번째, 우리는 어떤 정보를 자동적으로 처리하는가? 기술과 조건연합 이외에도 공간, 시간, 빈도에 관한 정보를 자동적으로 처리한다. 다섯 번째, 감각기억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감각기억은 적극적인 처리를 위한 정보를 작업기억에 제공한다. 영상기억은 시각 자극에 관한 극히 짧은, 그러니까 수백 밀리초의 감각기억이다. 반향기억은 3, 4초 정도의 청각 자극에 대한 감각기억이다. 여섯 번째, 단기기억과 작업기억의 용량은 얼마나 되는가? 단기기억 용량은 대략 7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의 항목이지만 되뇌기를 하지 않으면 신속하게 사라져버린다. 작업기억 용량은 연령, 지능 수준 등의 여러 요인들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 일곱 번째,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통제 처리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효과적인 통제 처리 전략으로는 청크 만들기, 기억술, 위계, 분산 훈련 등이 있다. 검증 효과는 정보를 단순히 반복해서 읽는 것보다는 의식적으로 인출해 보는 것이 기억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여덟 번째, 처리 수준이란 무엇인가? 처리 수준이 어떻게 부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처리 깊이는 장기 파지에 영향을 미친다. 얕은 처리에서는 단어를 그 구조나 외형에 근거하여 부호화한다.
파지는 깊은 처리, 즉 단어를 그 의미에 근거하여 부호할 때 가장 우수하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를 보다 쉽게 기억해낼 수 있으며 이것을 자기 참조 효과라고 부른다. 다음, 기억의 저장과 인출. 9번째, 장기 기억의 용량은 얼마나 되는가? 장기 기억은 두뇌의 특정 위치에서 처리하고 저장을 하는 것인가? 장기 기억의 용량은 근본적으로 무한하다. 기억은 두뇌의 한 곳에 몽땅 저장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두뇌 영역들이 기억을 형성하고 인출할 때 상호작용한다. 10번째, 기억 처리에서 전두엽과 해마의 역할은 무엇인가? 전두엽과 해마는 외현 기억 형성을 전담하는 두뇌 신경망의 부분이다. 많은 두뇌 영역이 전두엽에 정보를 보내는데 해마는 주변 피질 영역들의 도움을 받아 외형 기억 요소들을 등록하고 잠시 저장하며 나중에 장기 저장을 위하여 다른 두뇌 영역으로 그 정보를 보낸다. 장기 기억의 신경 저장을 기억 응고화라고 부른다. 11번째, 기억 처리에서 소뇌와 기저신경절이 담당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소뇌와 기저신경절. 소뇌와 기저신경절은 암묵기억 형성을 전담하는 두뇌 신경망의 부분이다. 소뇌는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 정보를 저장하는 데 중요하다. 기저신경절은 신체 운동에 관여하며 기술의 절차 기억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생애 첫 3년 동안에 학습하는 많은 행동과 기술들이 성인의 삶까지 계속되지만 이러한 연합과 기술의 학습 내용을 의식적으로 기억해낼 수는 없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유아기 기억상실이라고 부른다. 12번째, 정서는 기억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정서적 각성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잉 분비를 이야기하며 이 호르몬이 두뇌의 기억 형성 영역의 활동으로 이끌어간다. 심각한 스트레스 사건은 아주 선명한 섬광기억을 촉발할 수 있다. 13번째, 시냅스 수준에서의 변화가 기억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시냅스 수준에서의 변화. 장기 활동 증폭, LTP. 장기 활동 증폭이 학습의 신경 기반인 것으로 보인다. 이 장기 활동 증폭, LTP에서 뉴런들은 신경 전달 물질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분비하고 받아들이며 뉴런들 간에 보다 많은 연계가 발달하게 된다. 14번째, 외적 단서와 내적 정서, 그리고 출현 순서 등이 어떻게 기억 인출에 영향을 미치는가? 외적 단서와 내적 정서, 그리고 출현 순서. 외적 단서는 기억을 인출하는 것을 도와주는 연합을 활성화시킨다. 이 과정은 점화에서와 같이 자각하지 않은 채 일어나기도 한다. 기억을 형성할 때와 동일한 물리적 맥락이나 정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그 기억의 인출을 도와줄 수 있다. 계열 위치 효과는 한 목록에서 마지막 항목들, 그러니까 아직 작업 기억 속에 들어있는 이 마지막 항목들과 처음 항목들, 그러니까 되뇌기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이 처음 항목들을 가장 잘 회상하는
경향성을 설명한다. 계열 위치 효과가. 일단 망각, 기억 구성, 그리고 기억 증진법. 15번째, 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진행성 기억 상실은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역행성 기억 상실은 과거 기억을 인출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망각은 정보를 부호하지 못했거나 기억 흔적이 소멸하였거나 부호하고 저장한 정보를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다시, 정상적인 망각은 정보를 부호하지 못했거나 기억 흔적이 소멸하였거나 부호하고 저장한 정보를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인출 문제는 선행학습이 새로운 정보의 회상을 방해하는 순행간섭이나 새로운 학습이 예전 정보의 회상을 방해하는 역행간섭에서 발생한다. 혹자는 동기적 망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연구자들은 억압에 관한 증거를 거의 찾아내질 못했다. 16번째, 오정보, 상상, 출처 기억 상실이 어떻게 기억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이 실제인지 거짓인지를 판단을 하는가? 오정보 효과를 입증하는 실험에서 사람들은 오도하는 세부 사항들을 병합하고 사건 발생 후에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결코 일어나지도 않았던 것을 반복적으로 상상하고 되뇌기함으로써 거짓 기억을 형성하였다. 인출할 때 기억을 재구성함으로써 엉뚱한 출처에 귀인하기도 한다. 출처 기억 상실은 출처 기억 상실은 데자뷰 현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거짓 기억은 실제 기억처럼 느껴지며 지속적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건의 개요에만 국한된다. 17번째, 어린 아동의 목격 진술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아동은 오정보 효과에 취약하지만 이해하는 중립적 표현으로 질문하면 사건 그리고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정확하게 회상할 수 있다. 18번째, 억압 기억과 회복된 기억에 관한 보고가 이토록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억압 기억과 회복된 기억. 기억 연구자들과 몇몇 임상치료자들 간의 논쟁은 초기 아동기 학대에 관한 대부분의 기억이 억압되고 유도 질문이나 최면을 사용하는 기억 작업 기법을 사용하는 치료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시, 초기 아동기 학대에 관한 대부분의 기억이 억압되고 유도 질문이나 최면을 사용하는 기억 작업 기법을 사용하는 치료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오늘날 심리학자들은 첫 번째, 성적 학대가 발생하며 두 번째, 불공평성이 발생하고 세 번째, 망각이 일어나며 네 번째, 회복된 기억이 많이 존재하고 다섯 번째, 3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기억은 신뢰롭지를 못하며 여섯 번째, 최면이나 약물의 영향을 받고 회복한 기억은 특히 신뢰할 수 없고 일곱 번째, 실제이든 거짓이든 기억은 정서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다시, 오늘날 심리학자들은 성적 학대가 발생하며 불공평성이 발생하고 망각이 일어나며 회복된 기억이 많이 존재하고 3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기억은 신뢰롭지를 못하며 최면이나 약물의 영향을 받고 회복한 기억은 특히
신뢰할 수 없고 실제이든 거짓이든 기억은 정서적 혼란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자, 억압기억과 회복된 기억. 초기 아동기 학대에 관한 대부분의 기억이 억압되고 유도 질문이나 최면을 사용하는 기억 작업 기법을 사용하는 치료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 있다. 19번째, 이 과목을 포함한 모든 과목을 잘 해내기 위해서 기억 연구 결과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는가? 기억 연구 결과들은 기억 증진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공부 거리를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며 인출 단서를 활성화하고 기억술 도구를 사용하며 간섭을 최소화하고 잠을 더 많이 자며 공부 거리를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검증해보라.